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충청권. 비가 잠시 그친 사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피해 주민들은 부족한 일손에 언제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또 비가 예보돼 있어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문이 통째로 뜯겨져 나간 집 안에 침대와 이불이 진흙을 뒤집어 쓴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땀 흘리며 농사를 짓던 비닐하우스는 검은 흙들로 가득 차 발걸음을 내딛기도 어렵습니다. 새벽에 쏟아진 폭우로 제방이 무너져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대전 서구 용촌동 정뱅이 마을. 침수 피해를 입은 지 하루가 지났지만 악몽의 흔적은 그대로입니다. 순식간에 들이닥친 비로 섬이 된 정뱅이 마을은 현재 물이 모두 빠진 뒤 주민들이 대피해 이렇게 진흙과 집기들만 빈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침수 원인이 된 제방을 쌓는 작업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가운데 살수차가 곳곳을 돌며 마을 전체를 뒤덮은 진흙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보금자리를 잃고 이재민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주민들은 길고 긴 복구 작업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고 이거 집기를 건들지도 못해. 우리 힘 갖고 어찌 대지를 할 수가 없어. 뻘이 지금 장갑 반까지 차는데 뭐. 마을 입구로 가는 유일한 다리가 위태롭게 무너져 내리는 등 정뱅이 마을 주변의 다른 마을들도 폭우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불어난 강물에 한때 통제됐던 대전 하상도로도 부서진 도로와 뿌리째 뽑힌 표지판 등 수마가 핥히고 간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부여의 한 버섯균 제조 공장. 4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장판에 물을 뿌리고 침수된 집기들을 옮깁니다. 하지만 워낙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이 많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몇백 동이 또 지금 수해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손을 요구하는 곳도 많지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해요. 한편 대전과 세종, 충남에 접수된 비 피해 건수는 1,500여 건으로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고 아직 물이 빠지지 않은 곳도 많아 실제 복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장맛비가 또 예보돼 있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이번 폭우로 교량 상판이 내려앉은 대전 유등교를 완전히 복구하기까지 최대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는데도 여전히 유등교 방향으로 직진 신호가 이어지면서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대전시는 내일 유등교와 관련한 종합교통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로 교량 상판이 내려앉은 대전 유등교. 중구 방향 3, 4차로는 20cm가량, 서구 방향 전차로는 35cm가 아래로 침하된 상태입니다. 한 달 동안 정밀 안전 진단에 나선 대전시는 보수 보강에 1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지나는 노선인 만큼 철거 후 재가설한다면 최소 3년 가까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안전 점검 후에 재가설을 할 경우에는 약 3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보수 보강을 할 경우에는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유등교가 다시 개통되기까지 3에서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간 교통 불편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완공된 지 55년이 지난 유등교가 어제 집중호우로 지반이 무너져 현재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됐는데도 여전히 유등교를 향해 직진 신호가 뜨면서 차량들이 우왕좌왕하는 등 종일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5만 대 이상 다니던 교량인 만큼 우회 차량들로 인한 교통체증도 이어졌습니다. 논산, 연산, 강경, 부여도 다 일산대는 다 일리. 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기가 막히게 말도. 한편 지난해 안전진단 결과 양호 수준인 B등급을 받은 유등교가 내려앉은 이유는 오래된 건축 방식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둥에 말뚝을 박아 하천 바닥에 고정하는 최근 공법과 달리 유등교는 하천 바닥에 기둥만 설치하는 예전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기초를 말뚝으로 시공을 하는데 옛날 교량 같은 경우는 이제 말뚝이 없는 교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깎임 현상에 대해서 이제 대응이 쉽지가 않으니까. 대전시는 내일 브리핑을 열고 유등교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대전 유등교에 추가 치마 우려로 하부 산책로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대전시는 폭우로 인한 교량 상판이 내려앉은 유등교에 추가 치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부 산책로 통행을 금지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유등교는 어제 오전 상판 일부에서 치마 현상이 나타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어제 새벽부터 내린 비로 대전 서구 기성동과 가수원동에서 침수와 산사태 피해로 73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성동과 가수원동 주민 31세대 60명과 8세대 11명은 각각 기성종합복지관과 가수원 장터 경로당으로 대피했고 나머지 2명은 원정 2경로당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진 유성구 일부 지역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유성구는 갑천대교 아래 언더패스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갑천 친수구역 내 신축 아파트 단지들도 잇따라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정부가 만든 홍수 위험 지도에 이미 침수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었지만 미비한 하천 관리로 인해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탕물이 계단을 타고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차량들은 물살을 가르며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어제 새벽 많은 비로 단지 바로 옆 갑천이 범람하며 침수 피해를 입은 갑천 친수구역의 신축 아파트 모습입니다. 시민들은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가 믿기지 않습니다. 원래 여기가 되게 예뻤는데 지금 다 이렇게 난리 나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단지 지역은 지난 2011년에도 갑천 범람으로 당시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곳들입니다. 환경부가 제작한 홍수 위험지도상으로도 침수 위험이 확인됩니다. 유성구 원신흥동과 서구 도안동 등 인근 신축 중인 갑천 2블록 아파트 단지까지 총 4,200여 세대가 들어선 갑천 친수구역 일대가 모두 침수 위험지역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 측은 기록적인 폭우로 어쩔 수 없었다며 배수펌프와 차수판을 보강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피해 지역이 계속 우려했던 곳이라며 하천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갑천 안에 빼곡히 자라있는 수목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나무들이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대 수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하천이 감당할 수 있는 통수 용량이 크게 줄어들었던 겁니다. 홍수를 담당하는 저수로 하도 내의 식생은 굉장히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연화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는 건 조금 치수 과정, 전문성 문제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갑천 일대가 지난해 6월 환경부로부터 국가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신속한 수해 방지 사업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될 위험이 높은 지역인 만큼 극한호우에 대비한 과학적인 치수와 방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환경단체들이 갑천 물놀이장 조성 사업 예정 부지가 지난 폭우로 침수됐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전 충남 녹샘연합과 대전 환경운동연합은 하천 둔치에 들어설 갑천 물놀이장의 이용 시기가 6월에서 9월 강우 시기와 겹치는 만큼 운영하는 모든 날에 침수 우려가 있다며 갑작스러운 비로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 물놀이장 조성 사업을 중단하고 수량과 수질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2분쯤 대전시 중구 대흥동의 한 주차타워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차장 지하 2층에서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바로 옆 보험사 건물 안에 있던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장비 30대와 인력 13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구의 날인데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체 시군구의 90% 가까이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지자체들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를 겪는 곳은 89%인 203곳에 달합니다. 데드크로스를 겪지 않은 18곳은 수도권 도시와 광역시들로 지방도시 가운데는 천안시가 유일하게 데드크로스를 겪지 않았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는 없지만 천안시도 인구 10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1조 1,300억 원을 투입해 출산 장려금과 산후조리 비용, 아동 수당 등 명목으로 0세에서 7세까지 아동 1명당 4천여만 원을 지급합니다.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4자녀 이상 가정에 행복 바우처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 입학생이 있으면 자녀 1명당 120만 원의 바우처를 받아 학원이나 서점, 학습용품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출산율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다자녀 가정 등 인구 정책 추진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충남 최초로 다자녀 가정 프리미엄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산시는 기존 출산 장려책 외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전체 인구 35만 명 중 외국인 비율이 10%로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다 보니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다문화 가정 임신부 건강교실과 특화 도서관 지정,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등 특색 있는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민청이라든가 또 이제 이분들을 위한 그 국제 상호문화 도시 지정을 위해서 저희 시가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분들이 우리 시에 성공적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정부가 인구정책 전담 부처까지 만들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저출산 대책들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충남도의 수건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이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충남도는 경제성 평가 수치를 2배 이상 끌어올려 좋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기재부 실무진의 경제성과 지역균형 발전 점수, 정책성 종합평가에서 0.49점을 받아 기준인 0.5 미만으로 타당성 부족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 점수에서부터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존과 활용이라는 생태공원임에도 안정성 평가에서조차 낙제점을 받아 충청권 홀대와 더불어 기재부 평가위의 전문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오늘 자정쯤 대전 중구 산성동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던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15시간 뒤인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출석한 운전자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에 사고를 낸 뒤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A씨의 사고 이전 동선 등을 파악해 음주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은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충남과학고등학교의 서북부 이전 논의를 중단하고 현 위치에서 재구조화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교육과정협의회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1단계로 내년에 본관동 재구조화, 실험실, 수학실, 과학실, 연구실을 비롯해 본관 총 16가지의 시설 개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2단계로 14가지 시설의 복합화 방안을 수립합니다. 충남과학고 이전은 김지철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재임 기간 중 이전을 고려했지만 공주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드론 산업 선도 도시를 추진 중인 당진시가 드론 관련 기업들과 연구기관,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드론 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당진시는 기업 혁신파크 조성 현황과 드론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설명하고 특히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합작 사업 계획을 내세워 투자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전시가 미 8군 사령관을 비롯해 6.25 참전 유공자회 등 보훈단체 회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대전지구 전투 전승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대전지구 전투는 6.25 전쟁 당시 미 24사단이 참여해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방어 전투로 기념식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지구 전투 전승 기념식을 꾸준히 이어가 미래 세대의 굳건한 호국 안보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